발표하는 저 누님의 자신만만한 포즈가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꼬꼬TV입니다. 2022년 첫 애플 이벤트가 3월 9일 새벽 3시에 열렸습니다. 오늘은 애플 이벤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서 새로 발표된 제품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애플 디바이스인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애플 TV 등으로 드라마, 영화 같은 컨텐츠를 월 6,500원에 구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기기를 구입하면 3개월 무료 신청이 가능하고 멤버십에 가입하면 7일간의 무료 체험이 가능하므로 체험 이후 업로드된 컨텐츠를 확인하고 구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 아이폰 13은 iOS 15에 운영체제까지 더해져 프로레스 영상, 시네마틱 모드, 오래가는 배터리,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 등 성능과 디자인을 충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아이폰 13 5가지 색상과 아이폰 13 프로는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 추가로 2가지 색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는 그린 색상이 추가되어 색상 선택이 6개로 늘어났으며 아이폰 13 프로는 알파인 그린이 추가되어 5가지의 색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색상 추가 이외에 기능이나 성능의 변화는 없으며 가격도 기존의 가격과 동일하게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는 95만원, 109만원부터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는 135만원과 149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2가지 색상은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며 3월 25일 출시됩니다. 또한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한 아이폰 SE 3세대를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SE는 아이폰 13과 동일하게 A15 바이오닉이 탑재됩니다. CPU 퍼포먼스를 보면 아이폰 8보다 최대 1.8배 빨라졌으며 아이폰 7보다는 2배, 아이폰 6S보다는 3배 빨라졌습니다. GPU 퍼포먼스를 비교하면 아이폰 8보다 2.2배 빠르며 이전 세대와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코어 뉴럴 엔진으로 머신러닝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초당 15.8조 개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텍스트의 카메라를 가져가서 터치를 하면 복사, 번역, 통화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라이브 텍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3가지이며 터치 아이디가 적용된 홈 버튼이 있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전 모델들과 비교가 없으므로 실제 사용을 해봐야 배터리 타임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5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는 이전 세대의 아이폰 SE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429, 국내 가격은 5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보다 4만원 비싼 가격의 출고가이지만 플래그십 모델을 제외한 보급형 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며 3월 25일 출시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의 소개입니다. 아이패드 4세대의 성능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성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이패드 에어의 비약적 성능 발전은 M1 칩셋을 아이패드에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8코어 CPU는 이전 세대의 아이패드 칩셋 A14 바이오닉보다 최대 60%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며 GPU는 최대 2배나 더 빠르므로 모바일 게임에서 강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10.9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2360x 1640 해상도, P3 와이드 컬러, 반사방지 코팅, 트루톤, 최대 600니트의 밝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12메가픽셀의 울트라 와이드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어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합니다. 센터 스테이지는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카메라가 사용자를 최적의 위치에서 포착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을 화면 중앙에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저장 용량은 64기가와 256기가 2가지로 판매되며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셀룰러 모델을 선택하면 5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직 키보드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결합해 타이핑과 트랙패드를 경험할 수 있고 2세대 애플 펜슬도 지원합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핑크, 퍼플, 블루 5가지로 출시되며 가격은 이전과 동일한 $599, 국내 가격은 77만 9천원부터 판매됩니다. 국내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8기가 모델의 부재와 아이패드 프로와 끝나누기를 하기 위해 페이스 아이디, 120Hz 프로모션과 쿼드 사운드 스피커가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남지만 가격의 상승 없이 M1 칩셋의 탑재는 아쉬움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혁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1을 탑재한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의 출시로 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되는데 M1, M1 프로, M1 맥스, 다음으로 이번에 소개할 칩셋은 M1 울트라입니다.
M1 칩셋은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로 성능의 발전을 이루면서 전력 효율을 유지했습니다. 더욱 극한의 성능에 도달하기 위해 M1 Max보다 큰 칩셋의 제작은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개의 칩을 메인보드를 통해 연결하는데 이는 지연 시간 증가, 대역폭 감소, 심한 전력 소모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 접속 기술로 M1 Max 칩셋 두 개를 연결하여 M1 울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자체 제작 패키징 아키텍처로 연결한 울트라 퓨전 기술로 앞서 이야기한 단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5TB/s의 저지연 인터프로세서 대역폭을 적은 전력으로 양쪽에 제공하여 저지연 고대역폭을 통한 엄청난 성능과 놀라운 전력 효율의 시스템 온 칩이 바로 M1 울트라입니다. 114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M1보다 7배 많으며 그림으로 크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대역폭은 800GB/s이며 최대 128GB의 통합 메모리를 지원하고 20개의 코어, 즉 16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가 집약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64코어 GPU는 M1보다 8배 빠르게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32개의 뉴럴 엔진 코어를 탑재해 초당 22조 개의 작업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M1 Max에 탑재된 미디어 엔진의 2배 성능으로 프로레스 영상 인코딩 및 디코딩 처리량을 보여줍니다.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입니다. 맥 스튜디오는 M1 Max와 M1 울트라 칩셋을 탑재했으며 19.7cm의 너비와 9.5cm의 높이로 아담한 사이즈로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밑에 거치할 수 있습니다. 작은 폼팩터 안에 모든 요소를 넣었으며 발열 관리 시스템은 알루미늄 베이스 둘레 전체를 통해 흡기하여 냉각하고 후면 배기구로 배출됩니다. 후면에는 썬더볼트 4 포트 4개, 10GB 이더넷 포트, USB-A 포트 2개, HDMI 포트 1개,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전면에도 추가로 포트가 있습니다. M1 Max가 탑재된 시스템은 USB-C 포트 2개가 추가로 있고 M1 울트라 시스템은 썬더볼트 4 2개가 추가로 있습니다. SD카드 슬롯도 있어서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맥 스튜디오는 최대 4개의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1개의 4K TV를 지원합니다. iMac 27 또는 Mac Pro와 성능을 비교하면 M1 Max의 CPU 성능은 iMac 27보다 2.5배 빠르며 Mac Pro보다 최대 50% 더 빠르고 GPU 성능은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Mac Pro조차도 능가합니다. M1 울트라의 CPU 성능은 iMac 27보다 최대 3.8배 더 빠르고 Mac Pro보다 최대 90% 더 빠르며 28코어를 사용하는 Mac Pro와 비교해도 60% 더 빠르다고 하니 발표하는 저 누님의 자신만만한 포즈가 이해가 됩니다. GPU 성능은 가장 빠른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맥 프로조차도 뛰어넘었습니다. 맥북 프로가 노트북의 한계를 뛰어넘었듯 맥 스튜디오가 데스크톱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함께 발표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며 스탠드로 최대 30도까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카운터 밸런싱 암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배사 어댑터 옵션도 있어 가로 또는 세로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27인치 1470만 화소로 600니트 밝기, P3 와이드 컬러, 트루톤, 반사 방지 코팅, 밝은 사무실에서 빛을 분산해 눈부심을 줄이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디스플레이 안에 A13 바이오닉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와 오디오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12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맥에는 최초로 적용된 것이며 스튜디오급 마이크도 탑재됐습니다. 화상회의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하이파이 6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 즉 4개의 포스 캔슬링 우퍼가 왜곡을 최소화하고 굵직하고 또렷한 베이스를 내며 미드와 하이를 담당하는 고성능 트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어 입체적인 공간감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기 연결성을 살펴보면 USB-C 포트 3개와 썬더볼트 포트 1개가 있습니다. 주변 기기, 저장 장치, 네트워크 케이블을 디스플레이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된 모든 주변 기기를 썬더볼트 케이블로 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96W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으므로 맥북 충전도 가능합니다. 강력한 M1 Max와 M1 울트라 칩셋이 탑재된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소비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고민은 가격입니다. M1 Max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는 $1999, 국내 출시가 $269만원부터 M1 울트라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는 $3,999, 국내 출시가 $539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일반을 넘어선 성능의 데스크탑이며 준수한 가격대로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1,599, 국내 출시가 $209만원부터 판매됩니다. 이번 2022년 3월 애플 이벤트에서는 아이폰 13과 13 프로의 두 가지 그린 색상, 저렴한 가격의 아이폰 SE, M1 칩셋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위한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구매 이후 다른 아이패드들과의 비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성능으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된다는 팀 쿡의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